해결책이라 할까요? 아니면 대응 말씀이 있겠습니다. 어디를 수정하고 저희가 우선으로 오일에 20도 주는 거하고 이틀에 18도씩 계속 주는 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농가분한테 약간 한 90% 정도 열개가 있으면 10잔분이 더 다른 겁니다. 부터 포도 물 관리 개선에 의한 착색 증진 현장 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이희주 연구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 평가의 장소를 제공해 주신 박윤종 농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포도 대가시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박서준 연구관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그 물관리, 정밀 물관리 기술 전문가 원예특작 환경과 이평호 박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서준입니다. 저희가 이 물관리 오늘 현장 평가를 하기 위해서요. 이른 봄부터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고요. 그분에 대해서 크게 제가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오늘 현장 평가에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5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시바르당 20톤 정도 주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물관리를 해주신 박윤중 농가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올해도 캔베럴리 착색이 그렇게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이제 참석하신 이제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도원 아니면 이제 재배 직접 하시는 농가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제 포도를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고품질 생산에 대해서 고민하신 부분을 제가 해결책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응 방안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래 알고 있던 것이었는데 품종별로 적정 착과량을 관리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80년대,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재배하고 있는 거무 품종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재배하시고 있는 샤인머스켓 같은 이 두 품종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적정 착과량보다 2배 정도 달아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품질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크게 곽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 판매 가격에서도 차이가 좀 나고 있거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한 4, 5년 전만 해도 캔베럴리가 샤인머스켓을 가격이랑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지난 8월 상순에는 오히려 캔베럴리 가격도 높았고 현재도 보게 되면 시장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착과량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포도 각 생육 단계별로 적정 강수량을 했는지 현재 농가분들이 알고 있는 착색기후에 물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 여기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줄이고요. 세 번째는 저는 농가분들의 실천력의 부재도 좀 큰 이유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도 재배 기술이나 어떤 지식 같은 거를 어떤 매체나 책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는데 문제는 배우는 데 그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농가분들이 배우는 데 만족을 하고 그치고 그것을 농가 밭에 실천을 안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포도를 좀 더 고품질을 생산하시려면 여러분이 배운 기술이 손끝을 통해서 여러분들 밭에 적용이 돼야만 고품질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올해 참석하신 농가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많은 농가분들이 내년에는 품종별로 착과량을 지키고 또한 적정 관수량을 지키고 거기다가 자기가 배우고 익힌 기술이나 지식이 밭에 투입이 된다면 올해보다 저는 충분히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아랍 속담에 보면 건강한 사람이 희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 또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앞으로 좀 더 건강하시길 바라면서 제 인사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참석하신 분들 소개를 다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너무 서운한 것 같아서 멀리서 오셔서 지역 단위로 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시에서 많이 오셨던데, 예. 아, 순창군에서 많이 오셨던데 제가 시로 승격해 드렸네요. 예, 순창군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상주에서 오셨죠?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화성에서 오셨죠? 화성. 예. 예. 예,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김천에서 오셨죠? 김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지역 있으신가요? 예, 정읍. 일어나 보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거창. 예, 일어나 주세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이제 기술 설명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포도 착색 불량과 원인 및 물관리 개선 기술에 대해서 박서준 연구관님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사실 이제 그동안 우리가 착색 불량과 하면은 대부분 이제 대립계 거봉 쪽에서 많이 거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캔베라에서 처음 많이 나타난 거는 2013년부터 저는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착색 불량과 하면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품종 고유 세율이 착색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착색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당이 낮아서 결국 이제 상품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판매 가격도 좀 지장이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캔베럴리 착색 불량을 원인을 어떻게 보내야 뭐 문제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해도 물론 많이 더웠습니다만 이거를 고온으로 전부 이유를 돌리기에는 우리가 만약 그게 고온이라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온이나 어떤 햇빛 보조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실용적 기술이 없을까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물 관리 이제 관수량이 적어서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착안해서 본 실증 실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조심할 점은 우리가 현재 이제 비가림 폭도 많이 커졌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가림 폭이 옛날에 한 80cm나 폭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름철에 자연강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좀 적게 주셔도. 근데 이제 지금 현재는 다 2m 이상이기 때문에 2m 이상이 되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관수량을 비 온 걸 거의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한 사례를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5등급을 이제 홍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저희가 이제 한 키로에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익은 거는 한 10,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작게는 3배, 많으면 5배 정도 가격 차이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우리 2010년대에 저희 청에서 만든 컬러 차트인데요. 캔베럴리 이런 식으로 이제 까맣게 착색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한 9단계 정도. 저희가 요게 지금 1단계부터가 아니고 6단계부터 10단계거든요. 그래서 캔베럴리는 저희가 차트 나가는 건 이제 10단계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제 덜 심한 거나 9단계, 좀 심하면 한 8단계 정도. 그래서 8이나 9단계 정도 있으면 색이 안 온 거고, 많이 지금까지 색이 안 왔다면 올해는 다소 색이 좀 오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책이 뭐냐? 저는 일단 관수량에 대해서 많은 의심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물을 농가에 가보면 다 많이 줬다고 표현들 하시는데 그 톤수를 좀 계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권장하는 거는 이제 착색기 이후에도 우리가 300평에 한 20톤씩은 줘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포도 생육 단계별로 했을 때 초창기에 물을 많이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우리가 많이 주라고 표현할 때 그 당시 책제 표기된 거는 25톤에서 30톤입니다. 그래서 그걸 반으로 줄여서 10에서 15톤 가는 건데 농가분들은 평소에도 10톤 안 주다가 착색기 때 5톤 가가지고 지금과 같은 착색 불량계가 더 많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이제 가격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착색 불량과 농가분들이 또 하나가 보통 캔베럴리는 제가 보면 한 9월, 15일 정도면 수확이 전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착색 불량과는 색이 안 오니까 막 10월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는 포도 특성상 당도는
오래 놔두면 꾸준히 올라가요, 사실은. 그렇지 많이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금의 적은 당도보다는 좀 더 회복해서 오래 놔두는데 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10월까지 가도 당도는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가분들이 좀 궁금해질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과연 비가림 시설에서 떨어진 빗물을 과연 이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비가림 폭이 한 2.5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중간에 30cm 떨어져 있으면 거기에 떨어진 빗물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입니다. 이제 농가분들은 그걸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는 그 지붕 사이로 떨어진 거는 이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걸 좀 말씀드리면 그 전에 현황은 저희가 그거 농가분들은 떨어진 빗물을 이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월 7, 8월에 월 평년 강우량이 약 300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톤씩 5일마다 주면 저희가 주는 양은 120mm입니다. 예, 그러면은 거기 한 3배 정도 비가 와도 그 비가 온다고 그래도 내가 인위적으로 물을 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 관수량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우리가 책 때도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생육 초기에 많이 주고 착색부터 줄여라. 그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만들 때는 비가림 시설이 아예 없거나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아예 없든지 아니면 있어도 비가림 폭이 8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사이에 떨어진 빗물을 흡수할 수 있지만 만일 이게 한 2.5m 이상 넓게 설치된 경우는 빗물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밭이 저희가 우리 전주에 있는 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24년 7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전주 강우량이 425mm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년보다 좀 많이 온 겁니다. 그렇게 왔는데도 우리가 요구하는 월 120mm 이상 한 3배 반 정도가 왔는데도 저희가 메인 밸브를 잘 거가지고 포도나무에 물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입이 전부 아래로 쳐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만약 비가림 폭이 2.5라면 요 가운데 관수선 라인에서 한 125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쪽 가운데에서 그러면 빗물은 이쯤에 떨어지는 거예요. 125에서 이 125에서 떨어지면은 이 물은 이런 식으로 400mm 이상이 와도 월 포도잎이 전부 아래로 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착안할 점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또 농가에 가보면요 스프링클러가 있는 분들이 이 포도나무 거리가 한 3m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중앙에 설치합니다. 이것도 효과적이지 않다 위치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 비가림 폭이 2m 이상이라면 자연 강우에 관계없이 물을 줘야 된다. 제가 약간 이제 가벼운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농가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 왔을 때까지 물을 주지 마냐. 그러니까 얼만큼 비가 많이 오면 물을 안 주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시골에 가면 장날이 씁니다. 5일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 저희가 28일이잖아요. 그럼 5일장이면 3일, 8일 장이 쓰는 거예요. 근데 28일 날 내가 물 주는 날인데 내 동네에 그 장이 쓰지 않는다. 비가 많이 와서. 그 정도로 많이 비가 온다면 물을 안 줘도 됩니다. 그날은. 그런데 전화해봤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도 장이 쓴다. 그러면 그때는 물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프링클러 위치는 포도나무에서 저희가 본 것은 한 70에서 좌우로 70 떨어지고 높이는 한 50 정도로 한 나무당 2개 정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정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농가에 가보면 좀 아쉬운 게 전부 이제 한 줄, 두 줄을 깔았는데 이걸 깔고 이런 비닐로 덮었어요. 그 점정수가 안 보입니다. 사실은 점정수가 땅에 깔려 있어도 제가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안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점정수를 지면에서 한 10cm 정도 띄워야 된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그게 점적 단추가 막혔는지 안 막혔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것도 그래서 30에서 좌우로 한 40 정도 걷거나 아니면 차관망을 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그 생육 단계별로 저희가 적정 물 관리 방안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농가분들이나 지금 많이 알고 계신 거는 여하튼 생육 초기에 많이 주고 착색기부터 물을 반으로 줄이라는 게 과연 맞는 건지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비가 내리면 포도나무가 물을 이제 흡수를 할 수 있다 생각하셔가지고 오늘 물 주는 날인데 물을 안 주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더 심한 농가는 비 온다고 하우스 농가도 물을 안 줍니다. 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가분들이 포도 물에 대해서는 좀 더 관대해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의문점입니다. 과연 착색기후의 관수량을 반으로 줄이는 게 맞는가? 일단 이제 이렇게 질문과 맞지 않는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보면은
일단 우리가 생육 단계별로 강우량은 자연 강우를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제작을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주적인데요. 월 평균 강우량이 1월부터 5월까지는 약 90mm 정도 옵니다. 5월 달에. 그랬다가 7, 8월에 약 300mm 정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 초기에 물을 한 20에서 30톤 주다가 자연 강우를 맞는다면 7, 8월에 물을 반으로 줄여도 됩니다. 왜냐면 강우량이 5월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오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아까 그 비가리 폭이 우리가 넓었잖아요. 우리가 다 2m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입이 시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제 저희 그 사무실 자료인데요. 작년 자료입니다. 포도의 그 월별 증발상량이 있습니다. 그거 했을 때 보통 5월, 6월, 9월, 10월 요때는 2 내지 3톤 정도가 없어집니다. 증발산량으로. 근데 이게 7, 8월에는 4 내지 5mm가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4 내지 5mm라는 건 매일매일 4 내지 5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 반으로 줄이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할 거 이겁니다. 과연 포도잎을 보시면 딱 좋아요. 포도잎이 5월 달에는, 아니, 4월 말 정도는 포도잎이 한 서너 저 정도 발생했을 때거든요. 그때 물을 만일 여러분들이 교과서대로 20톤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거를 7, 8월에 가서 반으로 줄이는 게 맞는지. 왜냐면 그때 가면은 포도잎이 4월 말보다 엄청나게 많이 커져 있습니다. 잎수도 많아졌고 잎도 커졌고 그 얘기는 뭡니까? 일단 증발산량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온도도 다릅니다. 온도도 5월에 비해서 7월, 8월에는 평균 온도가 평균 온도가 15도 정도 높습니다. 네, 온도도 높고 잎도 많아졌기 때문에 증발성이 커져서 결론은 자연 강우를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물은 줄이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시는 물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제 아까 오전에도 여기 인근 농가 갔었는데요. 농가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본인이 밭이 1200평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물 줍니까?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25톤 준다는 겁니다. 농가분은 그 양이 많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1200평에 25톤을 300평으로 환산하면 300평에 6톤 준 겁니다. 저희 기준은 20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따지는 거는 이제 그 증발산량 기준으로 저희가 20톤을 권장하는 거고요. 이제 다음에 발표할 우리 이평호 박사께서는 이제 수분 장력 센서를 이용해서 생육 단계별로 장력 센서에 움직이는 그거를 보고 그 값을 보고 관수량을 다시 제시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농가분들이 이런 수도 계량기를 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농가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 한 20만 원 채 안 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만일 농가에서 직접 단다 그러면 이 계량기가 50mm짜리도 있고 40mm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관이 40에서 50mm라 딱 알맞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다셔서 내가 300평의 물을 몇 톤을 주는지, 예, 그거를 꼭 상기하시면 내년은 올해보다 좀 더 좋은 포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예, 제 말씀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분 장력 센서에 의한 물 관리 기술에 대하여 이평호 박사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이제 사실 이제 그 5일 간격으로 20톤, 일주일에 20톤 줘야 된다. 이제 토양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이거를 어떤 기상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우리가 맞춰서 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이제 그런 걸 좀 편하게 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센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면 좀 더 이제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고요. 최근에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2000년대 전부터 2000년대 후반에는 이제 가뭄이 계속 기간이 이제 2년에 한 번꼴로 이제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특히 올해 하고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이제 뭐 어떨 때는 비가 집중적으로 왔다가 나중에 이제 어떤 특정한 기간에는 또 비가 계속 안 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률적으로 몇 톤 줘라 몇 톤 줘라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토양 센서를 통해서 이제 자동으로 물 줄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도 토양 센서를 이용해서 물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토양이라든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제 그걸 이용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요 수분 장력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동그란 센서가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토양이든지 똑같은 값으로 저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센서를 꽂으면 뭐 그 진흙땅이든지 아니면 모래땅이든지 항상 같은 값을 넣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물 주는 시점을 똑같이 잡으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밭에서 저희가 센서 가지고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0평당 20톤 기준으로 저희가 5일 간격으로 관수를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센서 값은 이렇게 이제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8월달 데이터고요. 보통 이제 기존 조사에 의하면 이제 8월달에 30kPa로 수압기에 이제 관리를 하면은 약간 열과 발생률이 한 10% 늘어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0kPa 이상 되는 곳에서는 50부터 시작하지만 약간 이제 광합성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 당도는 좀 올라간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수분이 70kPa 처리한 거에서는 어쨌든 광합성 양이 한 30-40% 줄어든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수압기에는 한 40에서 50kPa 사이로 관리하는 것이 아마 당도도 증가시키고 열과도 좀 줄이고 이제 그런 어떤 기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센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수분 장력 센서를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센서가 어디를 꽂아놔도 이제 저희가 무선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농작업 하는데 이제 불편함을 이제 최소화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뭐 어떤 포도도 품종마다 캠벨 얼리가 있고 샤인 머스켓이 있고 이렇게 품종도 다르고 또 이제 하우스 통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물 관리를 좀 다르게 해야 되는데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 가지를 이제 동시에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시스템을 구성했습니다. 이 보시는 요 밑에 그림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저희가 이제 각각 언제 물 줘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줘야 되는지, 그리고 또 물 준 다음에 어느 정도 있다가 이제 또 줘야 되는지를 각각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핸드폰 어플로도 해서 이제 뭐 지금은 관수도 돼 있지만 이제 관비료 주는 것도 핸드폰에서 이제 구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저희가 만들어진 걸 이제 계속 자료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아시고 이제 이런 게 기회가 되면은 좀 이용을 해보셨으면 이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4월과 5월, 6월, 9, 10월이 증발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7, 8월 기준으로 5일마다 20톤을 말씀하셨는데 5, 6월과 9, 10월에는 그럼 간격을 늘려야 되는지 톤수를 줄여야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저희가 현재 포도 이제 교과서에 있는 관수량을 보면은요, 이제 여기 지금 여기 그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 관수량이 2월부터 4월까지가 25에서 30으로 되어 있는 게 25에서 30톤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월, 6월도 20에서 한 약 30톤이고요. 9월, 10월은 이제 한 10에서 15톤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작년까지는 이제 15톤 정도를 계속 주장하다가 올해 저희가 이제 이쪽 농가 말고 다른 농가도 저희가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관수량 한번 체크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농가가 들어간 양이 20톤씩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톤에서 올해 20톤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주는 30톤은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일단 이 양은 증발산량 기준에서 20톤을 정했다. 1년치를 동일하게. 예,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5일마다 주는 게 계속 반복이 돼야 되는. 예. 저는 정읍에서 왔습니다. 예. 이 선생님께서 홈스쿨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우리 농가들은 언제나 농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이제 땅이 말랐다. 예. 땅이 좀 수분이 있다. 이걸 이렇게 육안으로 해서 물을 주는 건 어떨까요? 뭐 그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만일 그런 육안으로 판단하시려면 제 판단으로는 비닐을 덮으면 안 됩니다. 바닥에. 네, 비닐이 안 덮인 상태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절대 이렇게 비닐이 덮여 있는 땅을 보고 판단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판단이 농가마다 틀릴 수 있거든요. 약간 좀 정량적이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다 보면 농가마다 어떤 착색 불량가나 어떤 생리장애가 와서 가보면 농가마다 물을 다 많이 줬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시바당 20톤 정도를 한번
그 정량적으로 수도량인 같은 거 설치해서 먼저 줘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질도 황토 땅하고 사질탕하고 이게 다 틀릴 것 같아요. 물 양으로 온다고 하면은.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증발생량 가지고 한 거니까요. 네. 우리가 볼 때는 예, 우리가 이거 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수분이 있을 정도 이걸 말해주면은 우리가 이용하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20톤 정도 물을 주시면은 땅을 걸어가잖아요. 이 비닐 덮인 땅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10번 정도 걸어가면 한 번 정도 삐끗합니다. 네, 그 정도로 지쳤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아양 같은 경우에서는요, 비닐로 전부 다 바닥 비닐로 깔아놨잖아요. 예. 깔아놨는데 저 둘러보고 만져보고 사람들이 주더라고요. 얼추 한 90%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농가분들이 흙을 만져보고 판단하시는 게 물론 체계도 일부 기술되어 있긴 합니다만 저는 그것도 농가마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그거를 만지기 전에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만일 여러분이 흙을 만지고 그 다음에 어떤 거를 판단할 수 있을런지 마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운전하다가 차가 섰어요. 도로에요. 내가 나가서 시시하게 나가서 본넷도 열었어요. 그 다음에도 어떤 일을 여러분들 할 수 있는지 그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흙을 만져본다고 해서. 예. 점적호수와 스프링클러는 예. 물 주입량이 틀린데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20톤인지 저는 그 관수 종류보다는 들어가는 양으로 따지는 겁니다. 양으로. 아니 그러니까 밭에 들어가는 양인데 예, 예. 가령 20톤을 예. 점적호수로 했을 때 지면으로 스미는 거고 스프링클러로 뿌렸을 때 지면으로 스미는 양이 틀릴 텐데 기준을 어떤 걸 잡아야 맞는 건지. 저는 아까 스프링클러 위치도 말씀드렸거든요. 좌우 70, 높이 50. 예, 그 높이. 그 다음에 점적호수도 뭐 한 2선 정도를 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는 양은 똑같다. 시간만 다를 거다. 들어가는 시간만. 다만 물을 한 번에 계속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한 그 1100평 정도 되는 밭을 만약 20톤씩 많이 준다면 약 70톤 이상을 줘야 되거든요. 그럼 거의 9시간을 줘야 돼요. 점적호수로는. 그러면 그걸 9시간 계속 주면 안 되고 중간에 텀을 주는 게 좋다. 한 시간 주고 한 30분 끊고 다시 주고 확산될 수 있는 시간은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들어가는 톤을 먼저 중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게 아니고 5일에 20분씩 관수를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예. 저희 밭에는 지금 한번 물 줄 때 한 7톤, 8톤 주면 너무 물이 흘러나오거든요. 예, 예.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틀에 한 번씩 맨날 좀 주고 있는데 뿌리도 좀 숨을 쉬고 있어야 될 그런 환경도 있어야 되는데 계속 물을 주게 되면은 5일에 20톤 주는 거하고 이틀에 7, 8톤씩 계속 주는 거하고 그 차이가 그리 줘도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5일마다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겁니다. 과연 내가 7톤을 줬을 때 내 밭에 물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하면 그 7톤이 300평에 일정하게 들어간다고 가정을 또 하면 몇 센치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가정을 하에. 왜냐면 300평에 물이 1mm가 떨어지면 걔가 1톤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럼 7mm가 떨어진 거거든요. 7톤이니까. 그러면은 토양이 액상, 기상, 고상이 있거든요. 만약 건조하다면 고상이 50% 가까우니까 아마 13mm 들어갈 겁니다. 13mm밖에 안 들어갑니다. 실제적으로. 물을 더 주고 싶어도 네. 물량이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이제 끊어서 줘야지. 끊어서 확산되게끔. 네. 그 텀을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봐도 물을 좀 끊어 1시간 가끔 끊고 또 주고 해봐도 그게 한 40분만 주면은 한 7, 8톤이 들어가거든요. 보로하고 집어넣기 때문에요. 근데 물 5톤 탱크 물 받는 시간이 30한 6분, 7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30분 주면 5톤 물량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45분 정도 들어가면 물이 밖으로 흘러나오니까 이거를 가지고 5일 동안에 그 한 번 주면은 물량이 그만 안 들어가니까 계속 흘러나오니까 제 같은 생각은 뭐냐 그러면 이틀 아니면 3일 무조건 5톤에 한 7, 8톤, 한 10톤까지는 물이 흘러나올 밖에 계속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 되면 뿌리라든지 이게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을 텐데 그런 건 관계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물 주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 5일마다 20톤 흐른다 그러면 그게 이제 유것으로 빠지고 나면 하루나 이틀 지나면 다 숨을 쉽니다 또. 네, 문제 없습니다. 땅은 어차피 이런 이 구멍 뚫린 소쿠리 같은 거라 밑으로 배수가 되니까. 네. 그거는 크게 문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차라리 한 번 줄 때 20톤 주는 게 좋겠다. 물량이 안 들어가니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더 주면 넘쳐버린다. 물이 주면 계속 빠져나와 버려요. 그러니까 한 40분만 주면 물이 그 땅에 들어가 있다가 40분만 지나게 되면은 물이 주는 양만 물이 싹 다 빠져나와. 그럼 한 시간에 또 주세요 또. 네, 흐르더라도. 네. 계속 쉬었다 저거 쉬었다 저거. 토양의 밑에가 이제 이 토심이 좀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점질 토양이라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조금 이렇게 한번 주시고 하루 있다가 주시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물이 안 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걸 바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 밑에 경반층이거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을 좀 파보시면은 좀 깊이 파보시면 거기가 이제 물이 잘 들어가는지 깊이별로 그러니까 한 이틀에 한 번씩 물량을 치면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해오나 주고 하루 좀 쉬었다가 또 주고. 제가 그리 주고 있는데도 물량이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죠. 땅이 지금 이제 이 밑에가 단단한지 아니면 점진이 좀 많은지 그런 거 뿌리가 얼마나 나가 있는지 그런 거 보시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 그 새로운 물관리 기술을 적용해서 포도를 재배하신 박윤종 농가의 의견 및 개선 사항을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 어떻게 선정이 돼서 박서준 박사님 솔루션 받고 잘 포도 농사 짓고 있는 박윤종입니다. 이번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관수 시스템이 잘 적용이 돼서 제가 그 전까지는 물을 아마 저하고 아마 여기 계신 농가들은 다 똑같이 주셨을 거예요.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줬지 정확하게 유랑기를 달아서 제 포도밭에 물이 얼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못 하시는 농가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 포도밭에 그걸 적용을 하면서 제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편하더라고요. 지금 오늘은 제가 포도밭이 3개가 연속으로 있지만은 어느 밭에 몇 톤이 들어가는지 제가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참 편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제 포도밭에 물을 잘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박사님 기준으로 세팅을 해놓은 세팅 값으로 물이 들어가는 걸 보면 제가 지금까지 포도밭에 물을 너무 적게 주고 있었구나. 항상 그렇게 생각을 저는 남들과 똑같이 제가 손으로 만져보면 뭉쳐지고 항상 흙이 촉촉해 있으니 물이 적당량이 들어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300평당 20톤씩 들어간다고 하는데 제가 봐도 뭐 많은 양은 많은 양인데 이제 포도나무한테 좋다니까 한번 적용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다른 농가들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유량계가 참 편하더라고요. 데이터가 정확하게 물이 들어가는 양이 이게 얼마가 들어갔다 오늘은 제가 얼마가 들어갔다 이게 다 보이고 저희 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시설이 돼 있어서 휴대폰으로 물을 주고 들어가는 양을 확인하고 양이 지금 몇 시간 들어갔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되고 저희 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분 들어가고 10분 쉬었다가 30분 들어가고 10분 쉬었다가 그런 식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마 좀 있으면 이제 포도밭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수시설이 참 저도 이번에 하면서 아주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관수시설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제 그거보다는 좀 적게 왔어요. 제 욕심보다는. 그래서 그 적은 부분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착색이 안 오는 게 우리가 다 고온으로 치부하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아까 그 설명할 때 한 가지 말씀 못 드렸는데요. 거기에 제가 관수량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합성입니다. 광합성할 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물을 가지고 광합성을 하거든요. 여러분이 물을 안 주면 광합성을 못 합니다. 광합성을 못하면 포도당이 안 만들어지고요. 이 포도나무 한 나무가 있으면 96% 이상이 광합성 산물에서 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포도나무를 분석을 하면 원자 단위로 분석하면 탄소, 수소, 산소가 있습니다. 그게 96% 차지합니다. 그게 포도당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광합성을 위해서 우리가 관수량을 조절을 하는 거다. 이거는 꼭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안에 가셔서 우리 농가분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시설 말씀해 주셨고 이제 포도 색깔을 좀 말씀해 주셔야 돼요. 포도 색깔을. 예. 어떤지. 예. 지금 포도가 색이 지금 노지 포도가 아직 이르거든요. 딸이라.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확실하게 들어온 건 아닌데 지금 서서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추석 때쯤 돼서 아마 수확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 포도밭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빛이 조금씩 돌 텐데요. 아마 색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좀 안에 가서 보시. 예, 말씀해 주세요. 그 물관리 시스템을 작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농가들 물관리 시스템을 안 한 농가는 지금 작년 오고 올해 오고 포도 색깔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요. 다른 농가도 만약에 올해 작년처럼 안 들어왔으면은 그거를 그냥 쉽게 납득을 하겠는데 날씨 기후도 작년 오고 올해 오고 틀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농가 색깔이 어떤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 오전에 갔던 농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작년과 똑같이 올해도 관리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보다 색이 안 온 거예요. 작년보다. 예. 작년보다 색이 안 왔고, 그래서 이제 농가 표현을 빌리자면 한 100점 만점에 80점, 90점 된 거예요. 예, 그 이제 한 단계를 못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농가분이 이제 300평에 6톤 정도 준 거거든요. 근데 실제 밭을 밟아보면 제 느낌은 테니스 코트처럼 단단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농가분한테 내년도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올해가 작년보다 분명히 온도가 높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증발산도 그러면 물은 똑같이 줬을 건데 가정으로 그러면 이제 달라진 게 뭐냐? 온도가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온도가 높았으면 분명히 증발산량이 커졌을 거다. 포도나무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수분이 부족했을 거다. 작년과 똑같이 줘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작년에는 어떻게 보면 이 아슬아슬하게 색이 왔었는데 올해는 그 임계점이 안 넘어가서 색이 안 왔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 예. 좀 한 말씀 하시죠. 예. 오전에 상담했던 사람인데요. 바로 요 밑에 하우스에 불 켜져 있는 데서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오전에 뵙고 부탁을 좀 드려서 포도밭을 왔는데 그 물 양이 저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한 계산상으로는 한 20톤 정도 주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너무 이때까지 관례상 농사를 지면서 뭐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솔직히 근데 지어 보니까 이제 저희 상태가 지금 약간 한 90% 정도 익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가지고 안 익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수확을 못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맘때 끝났어요 수확이. 근데 올해는 지금 한 40% 정도 수확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저도 이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하고 고민을 좀 해보려고 오늘 처음으로 알아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사님 상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밭에 들어가셔서 한번 포도 한번 확인하시죠. 예. 한번 그 색깔 보시고요. 지금 농가분들도 포도를 하실 거니까 그 현재 농가분 거랑 색이 어느 정도 다른지 그런 걸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희는 이제 천창에서 와서 끝났어요 포도가. 끝났는데 물관리 색깔이 물관리로 가능하다고 해서 이제 그것 좀 배우러. 점적으로 젖는 대로 물이 이렇게 많아요? 한 20톤 정도 되면 땅이 좀 울컥거려요. 예. 포도가 이제 썬 놈보다 이 까만 놈이 더 잘 익죠. 색이 더 달라져. 근데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일본에서는 수확을 내가 한 3일 후에 한다. 근데 그 사이에 비 예보가 없으면 그 일본은 이제 기본적으로 위에 그 갓을 해놓고 밑에 봉지를 하거든요. 봉지를 딱 벗깁니다. 그 원인은 분 때문에 그럽니다. 과분이 잘 나라고. 오케이. 예. 근데 그게 이제 수확 전에 한 3일 정도 3일 전에. 예. 그 과분 때문에 그러고 제가 이제 저거를 벗겨놓는다고 해서 저는 색이 더 잘 온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냥 분은 더 많이 색이. 예. 분해는 도움이 돼요. 과분해는. 저희 농장을 내가 보면 이렇게 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쩌다 이제 안 싸진 거 있어요. 예. 색이 더 잘 와요. 더 검게.
근데 지금 그래서- 이 정도 팩이 되면요. 이거 다 익어줍니까? 아니 저는 그건 좀 힘들다고 봅니다. 이거는요. 예, 예. 그거보다 좀 더 넘어가야 되는데 아마 저 송이는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예, 예. 여기 저희가 이제 순창에서 포도가 끝났는데 예. 안 싼 거는 담화가 작잖아요. 네. 담화가 작으면 빨리 와요, 색이. 아니, 그런 그거 말입니다. 색깔이 좀 오다가 멈춰져 있잖아요. 예, 예. 멈춰지면은 더 이상 안 옵니까? 예, 회복 안 됩니다. 회복이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까 말을 좀 이어나가면 관수량을 유지하시고 착과량도 좀 조절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송이 무게를 한 400g 정도로 맞추고 그리고 가지가 포도 가지가 10개가 있으면 15송이 정도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지를 2송이 다는 게 아니고 한 가지는 한 송이, 한 가지는 2송이 이런 비율로다가 그리고 송이무에 400g을 하게 되면 그리고 관수량을 맞추면 지금보다는 색이 더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00g이 안 돼도 예, 예. 색이 안 오는 게 많아요. 400g 맞추려면요. 포도가 여기에서 좋아야 돼요. 포도가 지금 접순 나온 잎 있죠? 예. 여기서 광합성을 어떤 놈이 더 많이 해요? 이 겹수는 필요 없습니다. 아, 필요 없어요? 예, 예, 겹수는 필요 없습니다. 그걸 따내버리는 예, 예. 겹수는 따고 본순만 갈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명충하의 관계인데 지금 이거는 흰가루가 아닙니까 이거? 저는 흰 얼룩도 좀 의심스러워요. 지금 흰 얼룩이죠. 예, 이거? 예, 예. 흰 얼룩 쪽으로 봅니다. 네. 근데 봉지를 싸니까 송이에는 아따님 지금 이게 잠깐만. 송이에 또 갈 수 있어요. 근데 봉지를 싸니까 괜찮은 그때 거예요. 아니 뭐 그럴 수 봉지를 싸는 게 안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오는 것은 여기다 뭘 줘서 그래요. 뭐 다른 거 뭐 주시면 안 돼. 네. 지금 이거는 포도 익혀주는 거하고 상관이 없네요. 어떤 거? 겹순? 예, 겹순 일부러 키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필요한 입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입수는 여러분들이 꽃 피고 나서 한 달 이내에 결정이 돼요. 그리고 그때 그게 만일 내가 필요한 입수가 있어 캔베럴리가 본잎이 12장이고 예를 들어서 겹순이 3장이다. 그러면 그것만 딱 관리하는 거예요. 그 위에 나오는 잎은 다 따는 겁니다.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그러니까 15장 정도. 예, 그 정도. 옛날에는 9잎만 누락 있는데 이제는 15잎까지 올라갔어. 9잎은 맨 처음에 교육가면은 9잎까지는 달아놓으라 했어. 이거 위에 이렇게 적시 말고. 사람마다 다 7개면은 걔가 11개, 12개 되죠. 왜냐면 두 번째 송이가 4, 5 되니까. 예. 왜냐면 우리가 개화전에 순직을 하면은 본잎이 9장 받기가 뻑뻑 겨우 받아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 겹순을 좀 더 받는 게 낫다. 그러니까 요 보면 여기 포도 송이에서 여기서부터 시작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9개. 아니 요거 포도 송이 말고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9송이를. 그러면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예. 그러면 포도잎이 13장, 14장 되는 건데. 그럼 훌륭해요. 그 잎을 많이 망글라고 그거 빼잖아. 양쪽을 빼면 여기가 가려서 가려줘도 괜찮습니다. 거기 가르는 게 입술을 많이 하는 게 나을. 예. 그 대신 여기가 가려진다는 거는 여기 전제 조건이 포도나무 이 주지 1m에서 신초가 13개를 받아야 돼요. 13개 받아서 양쪽으로 가서 3, 40 겹쳐도 됩니다. 여기를. 예, 그게 또 중요합니다. 이거를 너무 많이 받으면 어두워지고. 예. 올해는 김장 까니까 그러길래 여기서부터 몇 가지 12개를 놔둬도 포도가 안 익어. 이게 지금 9매디요. 이파리. 그래서 내년에 꼭 관수량을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잎사귀를 12개 놔도 안 익으니 이게 어떻게 해요? 포도송이가 저렇게 커도 착색이 잘 오거든요. 저 너무 큰 겁니다. 예. 크죠? 송이 400g 맞추셔야 됩니다. 400g 밑으로 내야 되는데. 뭐 이제 거의 다 보셨으면 나가실까요? 예. 여기 수분을 맞출 때 우리는 볼 때 이 정도면 촉촉하다. 이걸 완전 얼른 느끼잖아요. 근데 이니 포연하면은 물이 작구나. 야 그랬는데 오늘 여기 와서 농장을 보니까 전부 이런 촉촉한 기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좀 더 흙이 더 말랑거려야 돼요. 이거보다 지금 수분이 많다는 이야기죠. 적은 거죠. 적은 거야? 네, 그러니까 땅이 좀 더 말랑거려야 돼요. 혹시나 물렁물렁? 네. 열과와 관련된 조사도 혹시 진행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아직 습기가 좀 덜 돼서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왜냐면 또 이 관수량 말씀하면 또 열과 말씀하셔서 예상하시는 거 있을까요? 네? 예상 어떤? 저는 글쎄 그 퍼센트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사실은 우리가 물 관리를 안 해도 열간 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농가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예, 그리고 너무 또 민감한 말씀을 하셔서 오히려 안 올 것 같아서 일정하게 물 관리를 하니까. 예, 그건 그럴 개연성도 있습니다. 예. 저 일로 오셔서 저희가 뭐 질의응답 혹시 있으시면 하고 평가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없으시면 제가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저 위에서는 계속 이제 관수량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래도 만일 색이 안 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캔베럴리도 샤인머스켓처럼 좀 착과량을 맞췄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송이 무게는 한 400g 정도로 하면 이제 그 정도로 조절하시고 그럼 포도알이 한 70에서 75개 정도 될 겁니다. 송이당. 그러고 이제 송이 수를 우리가 지금 캔베럴리 같은 경우 신초당 꽃송이를 한 1.8개 정도 갖고 나오거든요. 뭐 2.0은 거의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조사하면. 그러면은 우리가 1.5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 400g 송이를 어느 가지는 이제 2송이, 그 옆에 건 1송이 이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리고 아까 물관리 20톤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올해 그 만일 착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내년에는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량적으로 물을 볼 수 있게끔 그 수도 계량기 한 20만 원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하나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오늘 현장 평가 모두 정리하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뭐 귀가하실 때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